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86% 빠져서 2218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요. 2200선을 지키기는 했는데 장중에는 꽤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. 장중 최저가 2200을 거의 깰 뻔했죠. 2200까지도 빠졌다가 그래도 조금 그 낙폭을 줄여가지고 0.86% 이 정도 하락을 했네요. 오늘은 외국인 그 순매수가 처음으로 깨지긴 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이 240억 지금 판 걸로 나와 있어서 9월 29일부터 이어졌던 외국인 순매수가 깨졌네요. 그래서 근데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240억이니까 아주 소량이긴 합니다. 네. 그 간밤에 이제 좀 장이 별로 안 좋았죠. 미국 지수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. 다우가 0.3% 빠졌고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져서 0.8% 빠졌는데 이제 간밤에 약간 걱정됐던 게 뭐냐면 이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또 이 상단을 뚫었습니다. 그래서 2년물 같은 경우는 4.56%가 지금 됐고요. 10년물이 이제 4.1대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 4.4%대까지 이렇게 가버리면서 지금 이제 또 최고점을 경신을 해버렸죠. 근데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지금 추세예요. 그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그 최고점을 경신해 나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채가 이미 4.4%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금 금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5%, 6% 이런 상품들도 막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. 지금 전체적으로 자금이 참 부족한 그런 경제 상황인데, 그나마 지금 있는 자금도 은행 쪽으로 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에는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원달러 환율도 좀 올라가지고 1430원대 이렇게 갔고요. 그리고 N달러가 아무래도 150엔을 넘을 것 같아요. 지금 150엔을 넘지는 않았는데 지금 149.94죠. 네. 그래서 이 150엔을 넘어가면 또 이제 또 느낌이 다릅니다. 그래서 N 약세도 어디까지 이제 계속될 것인지. 이 N 약세를 지금 좀 보는 이유가 이 N 약세가 계속 되다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달러 강세, N 약세라는 거는 이제 달러가 강세라는 건데 달러 강세도 주식시장에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 상황에서는 주식이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참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계속 악재인 상황인데, 뭐,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냐면 선반영이 됐다고 봐서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, 여기서 이제 더 빠질까? 이런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가지고, 그렇게 쉽게 지금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, 워낙 이렇게 지금 주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, 참 계속 어려운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0.5% 빠졌고요. LG에너지솔루션도 0.5%. 네,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원투가 지수보다는 조금 덜 빠졌습니다. LG화학이 요새 또 다시 많이 빠지네요. 4%대 이렇게 빠져가지고 최근에 지금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바이오 회사 인수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가 지금 계속 그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주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, 주주 가치를 위해서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,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많거든요. 이렇게 지금 인수나 합병 혹은 회사 분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주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던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돌아보면 그렇죠.
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뭐 다 악재로 인식이 됩니다. 뭔가 회사를 뭐 인수한다, 아니면 회사가 뭐 분할된다, 다 지금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, LG화학도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고요. 4% 이렇게 빠졌습니다. 참 끊임없이 빠지고 있는 카카오인데 반등을 진짜 못하고 있네요. 네, 네,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나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 네, 오늘도 약간 올랐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보면 참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드물게 지금 강한 이런 종목입니다. 2차전지 이런 소재는 확실히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랜만에 또 5%대 이렇게 올랐고요. 크래프톤 같은 이런 게임주는 또 빠졌네요. 3.8% 이렇게 빠졌습니다. 네.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요. 네. 그래서 상승 종목은 아무래도 좀 적은, 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다우는 거의 뭐 보합 정도인데 나스닥이 확실히 약해요. 나스닥이 지금 0.6%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금리에 대한 이 부담감이 큽니다. 계속. 그래서 이 금리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오르는데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뭐 금리의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춰야지 주식시장이 좀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. 네, 10년물이 지금 4.1%, 미국 10년물이 4.1% 이렇게 됐는데 어, 글쎄요, 5%가 넘어갈까요, 과연? 그런 것도 한번 좀 요즘 금리에 워낙 이제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살짝 걱정스러운 게 지금 크레딧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. 아무래도 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됐기 때문에 이 건설사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셜 이런 쪽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증권사 중에서도 이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이제 PF 쪽으로 이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려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6%씩 빠졌고요. 그리고 리츠가 지금 굉장히 다 약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리츠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. 보면 네, SK 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5%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. 롯데리츠도 4%대. 오늘만 이제 4%대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니라 최근 보시면 거의 지금 한 달 사이에 완전 급전직하를 하고 있죠. 시장이 거의 무너지듯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지금 걱정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노리는 그런 상품인데 금리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 리츠 자체 이제 그 배당 매력이 줄어든 데다가 이 리츠 회사들이 대개 보면 이제 그 부채가 있단 말이죠. 네,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이 크레딧 시장, 채권 시장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더 지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유동성이 그나마 이제 리츠는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팔기가 쉽겠죠. 이런 걸 팔아가지고 지금 뭔가 자금을 마련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